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비 오고는 굉장히 또 좀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5월인데 날씨가 기복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었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게, 그전에는 오랫동안 제가 좀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늘어나는 인원수, 구독자 수가 되게 이제 더디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월에 한 달 바짝 이렇게 구독자 수가 확 늘었고, 어느새 이제 그게 이제 또 당연시 되다 보니까 지금 5월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인데, 허탈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허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EBS에서 하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되게 명작을 보여주긴 하는데 솔직히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해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그 영화를 꾸준히 보게 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OCN, 저희는 넷플릭스는 안 보고 이제 OCN을 등록을 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유료로 진행하는 영화도 봤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편을 더 봐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그냥 주말이지만, 그래서 뭐 극장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에 두세 편씩 무료로 영화를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제 나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먹는 데는 안 아끼면서 나를 꾸미거나 이런 거에는 되게 돈을 아낀다든지,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나름의 유료로 영화를 볼 수는 있지만 하루에 두 편 이상, 혹은 세 편, 이렇게 두 편 이상 유료로 결제하는 거는 왠지 좀 사치인 것 같고, 좀 무료로 진행하는 것도 볼 게 많은데, 저 나름의 그냥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편을 봤고, 근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제목을 봤는데 뮤직 오브 하트라고 해서, 예전에 봤더니 한 2000년? 1999년에 만들어진 영화고 200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메릴 스트립이어서 일단은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할렘가에서 바이올린을 이제 지도를 하면서 거기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뻔한 그런 스토리였었거든요.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영화로도 접하기도 해서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그냥 단지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한다는 거, 그 20년 전에 그 분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 스토리는 흘러가는데 참 구성이 참 잘 짜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 카네기 홀에서 마지막에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친정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서 카네기 홀로 가는 차 안에서 메릴 스트립이 딸이니까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가리키면서 그놈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메릴 스트립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갑자기 이 시점에 그 사람 얘기를 왜 꺼내냐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놈이 너를 놓아줬기 때문에 너가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메릴 스트립도 그러네요, 그놈한테 그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좀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쁜 것도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메시지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메릴 스트립은 원래 이제 전도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해군 장교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전향을 한 상태였었죠. 그전에는 꿈도 많고 세계적인 그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친구와, 메릴 스트립 친구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이혼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넉넉하지 않은 위자료를 받았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계속 이제 바이올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빈민가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남편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냥 전업주부로만 묻혀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이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아니었나. 나라는 사람은 없고 남편의 아내 그리고 자녀의 엄마로만 내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어서 그 영역에서 그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게 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잔잔하게 전달되어 오는 그런 분위기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혹시 좀 힘들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잘 풀리는 경우에 주위를 좀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 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빠져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린 그림만큼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된 경우에.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는 당시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머리가 아프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과 그거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